그리스어 통역. 셜록 홈즈와 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가 가족에 대해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렸을 적 생활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난 그가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갈수록 그가 보통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종류의 인간, 이를테면 지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는 반면에 심장은 없고 머리만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 그런 점을 봐도 그가 사람의 정에 그리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가족에 대해서조차 일체 아무런 말도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유별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형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놀라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 화제가 유전적 재능이란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람의 재능은 어느 정도까지 훈련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다. 자네의 그 특별한 관찰력과 추리력도 훈련으로 된 건가? 내 질문에 홈즈가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사실은 타고난 거라네. 아마도 할머니 쪽을 닮은 것 같아. 할머니가 프랑스화가 베르네의 동생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술가의 피를 물려받은 셈이지. 헌데 자네 재능이 유전이란 걸 어떻게 장담하나? 나와 형제인 마이크로프트도 같은 재능을 타고났거든. 재능은 나보다 더 많이 물려받았지. 그건 정말 금시초문이었다.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남자가 영국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까? 나는 그가 겸손을 가장해 형제가 자기보다 더 유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을 떠보았다. 그러자 홈즈가 한마디로 쏘아붙였다. 왓슨, 나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정확히 봐야 해.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과장하는 건 둘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네. 내 형제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면 난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야. 동생인가 형인가? 7살 위에 형이네. 그런데 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나? 친구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어. 어떤 분야인데? 이를테면 디오게네스 클럽 같은 곳이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클럽이었다. 내가 미심쩍은 표정을 짓자 그는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디오게네스 클럽은 런던에서 가장 이색적인 클럽이고 마이크로프트도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인간 중 하나일세. 그는 매일 아침 4시 45분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는 클럽에 있다네. 지금이 6시니까 저녁 노을도 볼 겸 산책하고 싶으면 이 특이한 클럽과 인물을 소개해주겠네. 5분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가 리젠트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자네는 왜 마이크로프트가 자신의 탐정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지 궁금하겠지? 문제는 그가 무기력하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자네가 말하길... 그래. 관찰력이나 추리력은 나보다 뛰어나다고 했어. 탐정일이 편안하게 앉아 추리만 하는 거라면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탐정이 되었을 걸세. 한데 그는 야망도 없고 열정도 없거든. 이를테면 그는 자신이 추리해낸 일에 대해 애써 증명하려 들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내버려두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군. 그렇다네. 나는 생활 방편으로 삼고 있지만 그에게는 취미생활이나 다름없어. 그는 또 숫자 감각도 뛰어나서 정부 한 부처에서 회계장부 검사를 하고 있다네. 펠메일가에 살고 있는데 아침이면 화이트홀가로 걸어갔다가 밤이면 같은 길로 걸어서 귀가한다네. 1년 내내 운동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도 안 해.
단 한 군데 가는 곳은 디오게네스 클럽이야. 바로 집 앞에 있거든. 못 들어본 이름인데? 그럴 거야. 런던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나 인간 혐오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도 편안한 장소나 신간 잡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 디오게네스 클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곳인데 지금은 런던에서도 가장 무뚝뚝한 남자들만 모여있지. 회원들 간에는 서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다더군. 그래서 클럽 내에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대화가 금지되며 금지사항을 3번 위반하면 제명된다네. 형도 창립자 중 한 사람인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던걸? 우리는 함께 펠메일가에 도착했는데 홈즈가 칼턴 클럽 근처의 건물 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고는 현관으로 먼저 들어섰다. 창문으로 넓고 호화로운 홀이 언뜻 보였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세계에 틀에 박혀 있는 것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홈즈는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하더니 잠시 후 한 남자를 동행하고 다시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그가 마이크로프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프트는 셜록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뚱뚱했다. 얼굴은 컸지만 날카로운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밝은 회색 눈은 꿈을 꾸듯 사색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물개 지느러미처럼 널쩍하고 얇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기록을 해준 덕분에 셜록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군요. 그런데 셜록, 지난주에 마나하우스 사건 때문에 연락할 줄 알고 기다렸지. 너가 맡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아, 그거요. 해결했어요. 셜록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역시 아담스였지? 네, 맞아요.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적어도 인간에 대해 연구하겠다면 이곳만큼 적격인 곳도 없지. 마이크로프트가 그렇게 말하며 덧붙였다. 저기 정말 희한한 사람이 오고 있구만. 이쪽으로 걸어오는 두 남자 말이야. 아, 당구 점수 계산하는 사람이네요. 맞아.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 당구 점수 계산하는 남자는 조끼 주머니에 초크 자국이 묻어있어 알 수 있었다. 다른 남자는 체구가 작고 피부색이 검은 편이었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옆구리에 진보다리 같은 걸 들고 있었다. 군인 같은데요? 아, 얼마 전에 제대했지. 인도에서 복무했나요? 하사관 출신이야. 병과는 포병 같은데요. 셜록의 말에 마이크로프트가 대답했다. 호랍이야. 아이는 하나 있죠. 하나가 아니지. 하나가 아니라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난 웃음이 나왔다. 아니, 정말이요? 내 질문에 셜록 홈즈가 대꾸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저 거드름 피우는 태도하며 표정하며 게다가 햇볕에 잔뜩 그을려 있는 게 분명 쫄병은 아니고 틀림없이 인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군인 같지 않아? 마이크로프트가 한술 더 떠서 설명했다. 증거도 보이네 뭐. 아직 군인 장화를 신고 있지 않은가? 이번엔 셜록이 주장하고 나섰다. 기병거림거리는 아니고 체중을 보면 아마 포병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마 한쪽 얼굴이 허연 걸 보니 분명 여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 게다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최근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게 분명해. 직접 쇼핑을 한 걸 보니 아내를 잃은 것 같기도 하군. 아기 장난감도 보이네. 그렇다면 갓난아기가 있다는 얘긴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을까? 그림책도 있는 걸 보면 아이가 또 하나 있는 모양이야. 과연 마이크로프트는 셜록보다 더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그러고는 담배 상자를 열어 냄새를 맡았다. 그런데 셜록, 너가 흥미를 느낄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좀 기이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떤 사건인데요?
마이크로프트는 수첩을 한 장 뜯어내 뭔가를 적더니 배를 울려 종업원에게 건넸다. 메라스라는 사람에게 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나보다 한층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후로 나한테 이런저런 걸 터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리스 사람 같은데 어학에 뛰어난 소질이 있어. 그래서 재판소에서 통역 일도 하고 여행 가이드 일도 하면서 살고 있지. 그런데 별난 일을 겪었다고 하기에 직접 와서 얘기해보라고 한 거야. 잠시 후 키가 작고 뚱뚱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올리브색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으로 보아 남쪽 지방 태생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말씨는 교양이 있는 영국인 그대로였다. 그는 셜록 홈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셜록이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자 아주 즐거워했다. 경찰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튼 소리라고 생각할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그 딱한 사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몹시 걱정이 되는군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셜록 홈즈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이 수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저녁에 생긴 일입니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리스인이라 주로 그리스어 통역을 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런던에서는 그리스어 통역관으로 꽤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분야에 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끔은 외국인들과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 때나 연락이 오죠. 지난 월요일 밤 라티머라는 젊은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을 하고 저희 집으로 마차를 타고 와서는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한 그리스인이 사업 문제로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리스 말밖에 못해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집이 켄징턴이라고 하면서 그는 몹시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그가 타고 온 마차가 영업용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가용 마차 같았어요. 왜냐하면 런던의 꼴불견 영업 마차보다 더 안락하고 마구도 고급이었거든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는데 마차가 체링 크로스를 지나 샤퍼츠베리 애비뉴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옥스퍼드가로 가기에 왜 이렇게 돌아서 가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젊은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느닷없이 납으로 만들어진 곤봉을 꺼내더니 마치 실력을 뽐내듯 앞뒤로 휘두르지 뭡니까?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옆에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는 마차의 창문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밖이 안 보이도록 종이로 막아놓은 거 있죠? 그리고 그가 말하더군요. 막아놓아서 미안합니다, 메라스 씨. 가는 곳을 비밀로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알면 곤란해져서요. 전 정말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어요. 게다가 젊은이가 워낙 체격이 좋고 힘도 세 보여 싸울 엄두도 못 냈죠. 저는 겁이 좀 났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시는군요, 라티머 씨. 이게 불법 행위인 건 아실 텐데요. 뭐, 유감스러운 행동인 건 맞겠죠. 보상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저를 난처하게 만드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소나기에 있는 데다가 누구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더군요. 왜 이렇게 수상한 방법으로 저를 납치한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다른 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2시간 정도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창문에 붙여진 종이로는 빛 한 줄기 안 들어오고 앞 유리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마차가 멎기에 시간을 보니까 8시 50분이더군요. 젊은이가 창문을 열자 나지막한 아치형 문이 보이고 램프가 켜져 있었어요. 그는 저더러 빨리 내리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입구 양쪽에 잔디밭과 나무들이 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집 주변이 어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불빛이 워낙 어두워 현관이 좀 넓고 그림이 몇 장 벽에 걸려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체구가 작고 인상이 험악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허리가 굽어 있고 안경을 썼더군요. 이 사람이 메라스 시니 헤럴드? 그 남자가 다급하게 묻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 잘했다. 아, 메라스 씨.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꼭 와줘야 했거든요. 아무튼 일을 잘 마무리 지어주시면 나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한 짓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남자는 킬킬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신경질적이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젊은이보다 더 무서운 인상을 풍기더군요. 그래서 물었어요. 헌데 제가 할 일은 뭐죠? 그리스 사람들 둘이 왔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나한테 통역해 주는 거예요. 만약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윽고 남자는 화려하게 치장된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 방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죠. 카펫이 굉장히 푹신한 걸로 봐서 엄청 좋은 물건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희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벨벳 의자와 하얀 대리석 맨틀피스, 그리고 일본 갑옷과 투구 등이 있더군요. 그 늙은 남자가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이가 나가더니 한 남자와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그 남자를 어렴풋한 불빛으로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오싹해지더군요. 시체처럼 창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무서울 정도였죠. 정신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얼굴에 십자 모양의 반창고가 붙여져 있는 거였어요. 입이 통째로 막아져 있었죠. 공포감을 주더군요. 이 남자는 의자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어요. 그때 늙은 남자가 소리쳤어요. 헤럴드, 칠판 가져왔나? 손은 좀 풀어줬겠지. 그럼 분필을 쥐어줘라. 자, 메라스 씨. 당신이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대답을 쓸 겁니다. 우선 질문을 하죠. 서류에 서명을 하겠는지 말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질문을 하자 남자의 눈이 불처럼 반짝거렸어요. 그리고 쓰더군요. 절대 안 하겠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말인가? 내가 아는 그리스인 사제 앞에서 그녀가 결혼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는 한은 절대로. 늙은 남자가 독한 표정으로 킬킬대고 웃더군요. 그럼 네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겠지? 내 목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저는 몇 번 더 생각을 바꿔 서명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매번 화를 내며 안 된다고 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슬쩍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질문 끝에 말이죠. 처음엔 위험하지 않은 질문으로 하고선 양쪽 눈치를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계속 버티면 당신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괜찮소. 런던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망치면 당신 손해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할 수 없군. 3주 전부터요. 당신은 절대 재산에 손댈 수 없어. 헌데 당신 무슨 일을 당했소? 악랄한 인간들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어. 그들은 나를 굶기고 있어요. 서명만 하면 풀어주겠다. 여기는 뭘 하는 집입니까? 절대로 서명은 안 한다. 모릅니다. 그런 태도는 그녀를 위해서도 위험하다. 당신의 이름은? 그녀가 한 말을 들려달라. 클라티데이스. 서명하면 그녀를 만나게 해주겠어. 어디서 오셨어요? 못 만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아테네에서 왔어요. 홈즈 씨, 거기서 5분만 더 있었다면 그 사건 전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했어도 내막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필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우아한 여자였는데 흰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투른 영어로 말하더군요. 해럴드, 전 이제 거기를 떠나야 해요. 2층은 너무 외로워. 아니, 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말은 그리스어였어요. 그러자 남자가 온 힘으로 입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떼어내고는 소피, 소피 하고 부르면서 여자에게 뛰어갔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포옹을 했는데 젊은이가 달려들어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스 남자 또한 워낙 기력이 없다 보니 늙은 남자가 쉽게 다른 문으로 끌어내고 말더군요. 잠깐이었지만 그때 전 방 안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뭔가 단서라도 잡힐까 싶어 슬쩍 일어났죠. 헌데 그 늙은 남자가 문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행동도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가 말하더군요. 수고했어요, 메라스 씨. 보다시피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이요. 원래 내 친구 하나가 그리스어를 잘해서 이 협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가야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거요. 그러면서 그가 가까이 오더군요. 자, 5만 파운드면 충분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 만일 발설한다면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악랄한 늙은이는 뭐랄까요? 정말 구역질이 나고 혐오감이 드는 인간이었습니다. 덕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얼굴에 혈색이 나쁘고 턱수염조차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말할 때는 무도병 환자처럼 입술과 눈꺼풀이 끊임없이 떨고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귀에 거슬리는 그 킬킬대는 웃음도 무슨 신경성 병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섬뜩한 것은 그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그야말로 사악한 냉혹성을 품고 있는 눈이었죠. 그가 또 말하더군요.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 정보망이 있으니까요. 그럼 잘 가시오. 우리 마차가 중간까지 안내할 것이오. 마차로 돌아가면서 정원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올 때처럼 또 라티머 씨가 제 앞에 있더군요. 창문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때는 한밤중이었어요. 자, 내리시오, 메라스 씨. 너무 먼 곳에 내리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만약 마차 뒤를 따라온다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나를 내리게 하고는 곧바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두리번거렸어요. 무슨 공터 같은 곳이었는데 멀리 집들이 보이고 건너편에는 철로 신호등이 보이더군요.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철도 근로자 같기에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원즈워드예요. 런던엔 기차가 있을까요? 그 남자가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1마일쯤 걸어가면 클라팜 역이 있는데 거기서 빅토리아 역으로 가는 막차를 탈 수 있을 거라면서요. 홈즈 씨,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나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 불쌍한 사나이를 구해내야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마이크로프트 홈즈 씨에게 전부 말씀드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괴상야릇한 이야기에 모두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셜록 홈즈가 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마이크로프트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데일리 뉴스를 집어들었다. 이런 광고를 냈지. 폴 크라티디스 씨, 아테네에서 온 그리스 남자. 이 사람의 소재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 사례금을 드림. 소피라고 불리는 그리스 여자에 관해 연락 주시는 분께도 사례금을 드림. 여러 신문에 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그리스 영사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테네 경찰국장에게 연락해 보셨나요? 홈즈 집안에서는 셜록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자는가. 그러니 이 사건을 좀 맡아주게나.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주기 바라네. 마이크로프트가 내 쪽을 향해 그렇게 말하자 셜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그럼요, 좋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메라스 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이 알려졌으니까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홈즈는 전보 몇 통을 보냈다. 이봐 왓슨, 오늘 밤 산책이 헛일은 아니었지? 내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들 몇 개는 이렇게 마이크로프트가 소개해준 거였다네. 아까 그 사건도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지만 꽤 특이한 점을 갖고 있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글쎄, 그 정도를 알았는데 나머지가 안 드러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자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어떤가 자네 생각엔? 글쎄, 그 여자가 해롤드라는 젊은이에게 납치돼 온 것 같은데. 어디서 납치됐을까? 아마도 아테네였겠지? 셜록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젊은이는 그리스어를 전혀 못해. 반면 여자는 영어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자는 영국에 온 지 좀 됐고, 남자는 그리스에 간 적이 없다네. 뭐 그렇다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거네?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겠지. 그래서 그녀의 오빠가 그리스에서 쫓아온 거야. 하지만 재수없게도 그 악당들한테 걸려든 거지. 놈들은 여자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그 오빠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한 거야. 오빠가 재산 관리인일 테니 말이야. 현재 오빠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 그래서 급히 통역이 필요하게 된 거야. 여자는 오빠가 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던 거고 말이네. 아주 좋아, 왓슨. 아마도 그럴 것 같네. 문제는 그자들이 갑자기 폭력을 쓰지는 않을까 하는 거야. 그놈들이 시간을 좀 끌어준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찾지? 만약 우리가 추리한 게 맞고 그 여자 이름이 소피 클라티디스가 맞다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할 수는 있을 거야. 오빠는 분명 런던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여자에게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그 젊은이와 아가씨가 만난 지는 몇 주일쯤 됐을 거야. 오빠가 그리스에서 소식을 듣고 온 걸 보면 말이야. 집에 도착한 홈즈가 방문을 열다가 움찔했다. 언제 왔는지 마이크로프트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들어와, 셜록. 어서 오세요, 왓슨 씨. 내가 이렇게 빠를 줄을 몰랐지? 아무래도 그 사건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마차로 왔지. 뭐 새로운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광고 보고 연락이 하나 왔구나. 아, 그래요. 자네들이 떠난 후 바로 왔어.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데 허약한 중년 남자가 제 펜으로 쓴 거야. 자, 들어봐.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찾고 계신 젊은 여자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와주시면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베크남에 있는 마톨즈 씨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2 다운포트. 마이크로프트가 말했다. 로이오 블릭스턴에서 보냈군. 마차로 한번 가보지 않겠어, 셜록? 잠깐만요. 지금 그 여자에 대한 얘기보다 오빠를 구해내는 게 더 급하지 않나요? 경시청에 글레그슨 경감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베크남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요. 메라스 씨를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 그런데.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 권총을 넣었다. 그러고는 내 눈빛을 보며 대답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놈들이 꽤 위험한 자들인 것 같거든. 메라스 씨 집에 들렀는데 방금 전에 한 남자와 함께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이크로프트가 물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문을 열어준 여자가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어떤 남자분이랑 마차로 가신 것밖에는요. 그 남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젊은 사람 아닌가요? 큰 키에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미남 말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키가 작고 안경을 썼는데 인상도 아주 좋고 얘기하면서 계속 웃고 계시던데요. 자, 빨리 갑시다. 큰일 났어요. 셜록 홈즈가 서두르며 외쳤다. 우리는 경시청으로 향했다. 놈들이 메라스를 납치해갔어.
그가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놈들이 알고 그걸 이용한 거야. 물론 통역이 필요해서긴 한데 그 일이 끝나면 배신자라는 명목을 붙여 그에게 손 쓸지도 몰라. 경시청에 들러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를 끝내는데 1시간 이상이나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베크남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 30분이 넘어 있었다. 거기서 마차를 타고 우리는 마톨즈 씨 집으로 갔다. 큰 저택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걸까? 경감이 말하자 홈즈가 대꾸했다. 새는 날아가 버리고 둥지만 남아있군. 왜일까요? 짐을 실은 마차가 1시간쯤 전에 떠났으니까 그렇죠. 홈즈의 추리에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네, 바퀴 자국은 보이지만 짐이 있었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바퀴 자국이 반대 방향으로 나 있지 않소. 그런데 밖으로 나갈 때 바퀴 자국이 훨씬 더 깊게 나 있거든요. 그건 마차가 무거웠다는 증거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경감은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문에 달려있는 고리를 크게 두드려보고 벨도 눌러보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어느새 사라졌던 홈즈가 돌아와 말했다. 창문이 하나 열려있네요. 우리는 넓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메라스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유리컵 2개와 술병, 그리고 먹다만 음식이 남아있었다. 그때 홈즈가 말했다. 저게 뭐지? 우리는 모두 멈춰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신음소리 같은 게 나지막히 들려왔다. 홈즈는 문을 박차고 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소리는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층엔 문이 3개가 있었는데 신음소리는 분명 가운데 문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홈즈가 먼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더니 목을 감싸며 뛰쳐나왔다. 숯불이에요. 잠깐 기다려요. 곧 흩어질 거니까. 방 안엔 노스요 화로가 놓여있고 어스름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2개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방에서는 독가스 같은 게 나와 숨이 막힐 정도였다. 홈즈는 잠시 계단으로 나가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젖힌 다음 화로를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양초 없어요? 아니, 형님이 문간에 서서 램프를 비추고 계세요. 저 사람들 가스에 중독돼 있어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2 사람을 끌고 나왔다. 둘 다 입술이 새파래진 채 기절해 있었다. 손발이 꽁꽁 묶여진 그들 중 한 사람은 메라스 씨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 남자였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반창고가 기이한 모습으로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다. 그러나 메라스 씨는 1시간쯤 지나자 눈을 떴다. 나는 악마의 골짜기에서 그를 살려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남자는 메라스 씨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매 속에서 곤봉을 꺼내 들고 위협을 하며 그를 납치했던 것이다. 그래서 2번째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악당들이 그리스 남자에게 거부하면 당장 죽이겠다고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그를 가두고는 이제 메라스까지 배신했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때려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이 몇 가지 남아있다. 연락을 해온 남자들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유복한 집안 출신인 그리스 여자는 영국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헤럴드 라티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남자가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해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2 사람이 너무 빨리 진전하자 아테네에 있는 그녀 오빠에게 연락을 하고는 그냥 내버려두고 말았다. 그녀의 오빠는 영국으로 건너와 곧바로 그 악당 패거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헤럴드 라티머와 윌슨 캠프라는 2 악질은 그리스 남자가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걸 알고는 감금한 채 굶기며 그의 재산과 여동생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통역자를 보고는
욕감적으로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갇혀있는 몸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로 다음 날 비밀이 탄로난 걸 알자 두 악당은 여자를 데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두 남자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몇 달 뒤 뜻밖에도 부다페스트에서 신문기사가 보내져 왔는데 한 여자를 데리고 여행하던 영국 남자 2명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칼에 찔려 죽었는데 헝가리 경찰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서로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홈즈는 아직도 그리스 여자를 찾아 그녀와 오빠가 당한 잔혹한 고통을 어떻게 복수했는지 듣고 싶어 한다.